중요한 건 해설자가 아니다. 강자가 어떻게 비틀거리는지 분석하며 해설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투사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사람에게 공이 돌아간다. 그들은 용맹하게 싸우다가 실수를 하며 거듭 공경에 빠진다. 모름지기 노력을 쏟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약점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치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탁월한 열정과 불굴의 집념을 알고 있다. 고귀한 사명에 투신한다. 최상의 경우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대담하게 싸우다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 승리나 패배를 전혀 모르는 겁쟁이들의 자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연설문은 한 7년 전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현재 테드에서 조회수 2332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이 연설문이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선 투사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운다. 실책을 범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경기장의 투사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있다.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삶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용기는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 와 같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할 때 생겨난다. 우리는 매일 2개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오늘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나는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했는가?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편안하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 뭔가를 얻으려면 빈틈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 같은가? 천만에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 7년 전에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아서 페이지를 접어놓고 밑줄도 그어 놓았는데요. 최근에 책 퓨처셀프에서 이 연설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장에 선 투사라는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퓨처셀프의 작가 벤저민 하디는 이 연설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까지 나눠보겠습니다. NFL 쿼터백 톰 브레디는 미식 축구에서 역사상 최고 선수를 뜻하는 고트로 유명하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기량을 높이 인정받은 것이다. 브레디는 슈퍼볼에서 7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많은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오랜 선수 생활이다. 그는 2023년 45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신체 조건을 볼 때 그는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선수가 결코 아니었다. 사실 브레디는 다소 속도가 느리고 실수도 많았다. 그는 2000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199번째 선수로 지명됐다. 브레디의 선수 생활 전반을 살펴보면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쿼터백을 절대 잘해내지 못할 거야. 그는 운동선수가 아니야. 브레디는 우승을 통해 그러한 의문이 틀렸음을 증명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의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라고 생각했다. 최근 ESPN 다큐멘터리 경기장의 투사에서 브레디는 선수 생활 내내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기장 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FL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보이스는 TV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해설가가 실제 선수 출신이 아니면 소리를 줄인다고 말했다. TV 스포츠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팬을 위해 반영된다. 프로는 그런 방송을 보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는 프로가 아닌 관중을 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스포츠 해설가는 스포츠만큼 인기를 얻는다. 해설가는 관중석에 앉아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평한다. 스포츠 비평은 인기가 높아졌고 즐거운 일이 됐다. 그들은 경기장 옆에서 양복을 차려입고 번드르르한 말만 중얼거린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다. 석세스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라고 말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옆에서는 의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승으로 승리를 가져간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게 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당신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나는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2010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되고 싶은 게 작가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기장에 들어가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니 반응이 좋았다.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과 신랄한 비난도 받았다. 글이 인기를 얻을수록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 불안한 감정을 마주하는 게 더 어려웠다.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마감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힘들었지만 나는 경기장 안에 있었고 빠르게 배웠다. 경기장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훌륭한 멘토나 인플루언서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출판 계약을 따냈고 그 밖에도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때 실패가 최고의 친구였다. 경기장에는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된다.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맞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걸 응용한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실패하고 배우는 일이 불편하지 않다. 실수해도 괜찮다. 현재의 실수는 몇 년 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큰 경기를 뛰고 있다. 이 경기에 걸린 상금은 더 많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관중은 앉아서 분석만 하다가 두려움과 결정 피로를 느껴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수록 미래의 나에 대한 제약은 점점 커진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상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의 파트 1 6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지인은 아니고요. 제 친구의 지인이라 자리를 함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 버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다만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는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상품 제조를 해서 미국 아마존으로 입고시킨 다음에 마케팅만 조금 하면 상품 판매, 배송, CS까지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해보셨대요.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 타이슨의 명언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코칭했던 고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경기장에 들어가기가 꺼려진 거죠.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두들겨 맞아본 적 없으시죠? 혹시 그 일에 제대로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마주하다 보면 두들겨 맞고 좌절하고 포기할까봐, 내가 천재가 아닐 수도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라고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서, 버벅될 것 같아서,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봐 경기장 밖에서 맴돕니다. 그러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장 안에서 조 터지면서 진정한 투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경기장 밖에 있다면 경기장에 선 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타이탄의 도구들과 퓨처 셀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멘탈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큐레이팅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떨쳐내면 멘탈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어지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